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2023년이 돼서 처음 올리게 되는 영상이네요. 오늘은 서부발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서부발전의 선발 예정이 지금 현재는 총 36명이에요. 일단 1차 서류 전형에서 외국어 성적 60점, 자격증은 사무 10점, 기술 30점, 입사지원서 10점이라고 해서 사무직은 80점이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은 100점이 만점입니다. 토익은 900 이상 만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150점, 오픽은 IM3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한국사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한국사를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시험을 친다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차부터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1차는 토익 900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가 60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커말 같은 경우가 5점이고요. 한국어 상급 이상이 3뿔 이상이 5점입니다. 그래서 총 10점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대부분 이제 직무직식 기술직 같은 경우는 쌍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30점이에요. 그런데 쌍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커말하고 한국어 가지고 있으면은 기사 하나 가지고 있고 하게 되면은 총 20점이 되거든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20점이 되고 토목은 15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점이 만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입사지원서를 보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부발전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기는 직무지식평가 100점, 직업기초능력 100점입니다. 각 직군별로 전공지식 50문항, 한국사 10문항이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데 직무지식평가에서는 사무직을 기준으로 상경과 법정 계열로 나타나고요. 기계, 전기, 화학, ICT, 토목, 건축은 기계 기사 정보 수준 또는 전기 기사 정보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ICT에서는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공부는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화학직에서 좀 달라진 것이 보이죠. 화공 기사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 기사 수준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같이 준비하시던 분들이 조금 불리해진 것도 사실이나 화공 쪽으로 하시던 분들은 좀 쾌재를 부를 수 있을 만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기술 능력, 자원관리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부터 모듈형과 피듈형이 같이 섞여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미리 모듈형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오늘은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볼게요. 서부발전 자소서 항목 분석입니다. 자, 우리 아까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죠? 키워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서부발전의 키워드는 최고를 향한 열정. 여기서 최고의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의식, 안전, 그 다음에 신뢰와 상생. 요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어려워요. 발전 회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놓아서 되게 친절하게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서부발전이 성장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방향성을 어떻게 찾느냐? 방향성은요, CEO 인사말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아요. 자, CEO 인사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CEO 인사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발전 공기업으로서 안전과 환경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업재해 근절과 환경 친화적 설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2035년까지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7번째 국내 유일한 석탄을 가스로 만들어 발전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IGCC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게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기술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석탄가스화 복합 설비 같은 경우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즉,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잘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외에 가스터빈 국산화 실증 사업 등 발전 기자재 및 원천 기술 국산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에 나오는 게 주력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 지향과 해외 발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서부 발전에 들어가면 웹진이라고 있거든요. 웹진이라고 있는데, 웹진에서 보면 신년사가 나옵니다. 신년사가 나오는데 요 신년사가 재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면 4번 정도 항목에서 쓸 수 있겠네요. 항목. 그 다음에 경영혁신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된다. 이것도 4번 항목에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4번 항목에서 쓸 수 있으니까 좀 남겨두자고요. 또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되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산업을 선도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되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한다. 가스 터빈 수소 혼조 기술 요런 얘기 하죠. 요거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으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상생으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한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이냐면, 상생경영하고도 어울리죠. 그러면은 상생경영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역사회 인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수소 혼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미래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관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요 부분 IGCC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1-1에 들어가실 거고요. 1-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는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기술서를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용 공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접수 바로 가기에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찾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업에 그러니까 사업을 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사업 속에서 발전 운영, 신규 건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쪽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4번하고 좀 갈라졌어요. 이건 4번하고 좀 갈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채널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건 매우 쉽게 쓰겠죠. 2-1은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작성해 달래요. 그러면 이건 기존의 방식이나 현재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자원의 부재 또는 낭비가 있었을 거고요.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있어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해당 방식을 통해 개선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겪었던 어려움일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한 상황 또는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나타나야지 된다. 요게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3번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갈등에 대한 조율인 거고요. 3번은 2번은 내가 설득을 한 거예요. 갈등을 해소한 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갈등을 조율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속해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직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거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는 자세 또는 책임감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또는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 얘기를 종합하다 보면 본인의 역할을 제공하게 되었다. 본인의 역할을 제공하면서 책임감을 길러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숙지시키고 규정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아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갈등을 중재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해서 4번 볼게요. 4번. 지원한 대표 경쟁력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는 보통 전문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과 기술도 되는데 태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4-2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 입사 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요 사업.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어서 4-1에도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우치게 된 사례가 4-1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원칙과 기술을 준수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안전한 발전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무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또는 그게 이제 우리 신년사에 나왔던 이 얘기 아니에요. 신년사에 나왔던 이 얘기죠.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구현한다라는, 안전문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자원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재무구조를 확립하는
것들도 되는 거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기술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내외 규정 및 법규 해석 능력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발전소의 원칙을 통해서 안전한 발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는 얘기들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서부 발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마치고 바로 와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아마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꾀지지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제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자소서 항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들 쓰시고요. 2023년도 여러분들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자소서 분석이라든지 면접 분석 이런 것들 계속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